지난 영상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4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MS-DOS의 성공으로 1982년 빌은 머니지 표지 모델로 실릴 만큼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주당 $21 가격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6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할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었죠. 그리고 상장 1년 만인 1987년에는 주가가 무려 $90 75센트까지 폭등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명실상부 미국을 대표하는 거물급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빌의 자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상장 당시 4억 달러 수준이었던 자산은 1년 만에 무려 12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고, 그 결과 31세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빌이 이렇게 젊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거나 운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는데요. 빌과 영원한 라이벌로 비교되던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행보를 걸어오긴 했지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 빌과 자산을 비교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못 미쳤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빌의 남다른 전략 덕분이었는데, 초창기 소프트웨어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 하드웨어에 포함되어 통째로 파는 것이 그 당시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빌은 알테어용 베이직을 개발할 때부터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업계 관행과는 이례적으로 무조건 한 카피당 사용료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해왔는데,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또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이런 고집스러운 신념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담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PC 업계가 하드웨어 시장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빌만큼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세상이 올 것이라 확신했고, 이를 기업 전략으로 내세운 결과물이었죠. 남다른 선견지명으로 회사를 전략적으로 성장시킨 빌은 막대한 부를 쌓으며 회사도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1982년 함께 회사를 세운 공동 창업자 폴이 림프계 암의 한 종류인 호지킨 병을 진단받고 잘나가던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 방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였던 빌과 폴이 딱 50대 50으로 회사 일을 나눠 직접 운영을 했는데, 폴은 주로 신기술과 생산품을 만드는 일을, 빌은 새로운 사업과 협상, 그리고 계약에 힘을 쏟았죠.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점차 커질수록 회사 경영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였던 두 사람에게 경영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때 영입한 인물이 바로 스티브 발머였습니다. 1956년 3월 24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스티브는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와 포드 자동차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은 스티브의 교육에 늘 진심이었죠. 스티브와 빌은 어린 시절부터 닮은 구석이 많았는데요. 유복한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특히 수학과 공학에 큰 관심을 보였죠. 다른 점이 있었다면 스티브는 매우 활발하고 운동을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미식축구, 투포환, 심지어 농구도 농구부 주장을 할 만큼 뛰어난 실력자였죠. 이렇게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였던 스티브는 디트로이트 컨트리 데이스쿨에 다녔고, 이곳에서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다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될 무렵 운명처럼 빌과 같은 기숙사, 같은 층에서 만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수학이라는 공통 관심사 덕분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은 갑자기 하버드를 자퇴한다는 충격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폴 앨런과 창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의 정석이었던 스티브는 빌의 결정과 행동이 과감하다고 생각만 할 뿐 자기가 그 회사에 몸담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빌이 창업을 한 뒤부터는 서로 연락할 틈도 없이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갔죠. 빌의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스티브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입학 통지서를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프록터 갬블로부터 제품 관리자 자리를 제안받아 짧게나마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스티브는 대학원 입학을 잠시 미룬 뒤 실무 경험을 쌓아보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은 스티브가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 상품 시장에서의 마케팅 및 제품 관리 기술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스티브는 어느 날 빌과 연락이 닿아 이런저런 근황을 서로 알리게 되는데, 그러다 대뜸 저녁 식사 자리까지 초대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스티브는 뜻하지 않게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됩니다. 1980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였지만
무질서한 체계로 회사 운영에 난항을 겪던 때였습니다. 폴과 빌은 기술 개발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체계적인 회사 운영에는 영 꽝이었죠. 빌은 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빌은 우연히 한 전화 통화를 받게 되는데요. 안부 전화를 묻는 스티브의 전화였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근황을 알리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지만 빌은 문득 스티브 같은 인물이 자신의 회사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는 비록 개발 쪽 인재는 아니었지만 경영 쪽에서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파트너가 될 것 같았죠. 게다가 프록터 갬블에서 그가 쌓은 노하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까지 초대를 해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공식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된 빌. 빌은 스티브에게 만약 자신과 일하게 된다면 연봉 5만 달러와 회사 이익의 5%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198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매니저로서 합류하게 된 스티브는 그동안 제품 개발에 주력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운영을 강화시키라는 주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처음부터 환영받는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첫 출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왜 고액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직원들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예산도 기획 과정도 정식 가격 전략도 없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티브의 노력 덕분에 점차 회사다운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어쨌거나 스티브의 영입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 파트 이외에 영업부, 운영체제 개발부, 판매 지원부 등을 포함해 여러 사업부가 함께 성장하며 점차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해지자 비로소 스티브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부터 급성장기를 맞이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 운영 방면에서도 상당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특히 탁월한 마케팅 능력으로 제품의 시장 진입도 전략적으로 주도할 수 있었죠. 사실상 IBM PC가 신드롬을 일으킬 때 이 PC의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것이다라는 걸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 업계의 표준이 되게 한 것도 스티브의 역할이 컸습니다.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죠. 회사도 안정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내에서 스티브의 입지가 굳건해지는 사이 창업자 중 한 명인 폴의 투병 생활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세 때문에 예전처럼 회사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폴은 어느 날 우연히 자신에 대한 빌과 스티브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두 사람은 폴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면서도 그의 병이 역량 발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폴의 지분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하필 폴이 이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죠. 투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있던 폴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죠. 그러나 빌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창업자의 건강 문제는 분명 큰 리스크였기 때문에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까지 모든 것을 함께한 두 사람은 점점 입장 차이를 보이며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졌고 그 와중에 스티브가 빌의 새로운 오른팔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폴은 더 이상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하면서 1983년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폴은 비록 회사를 떠났지만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 남게 되면서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성장 덕분에 젊은 시절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동 창업자이자 주요 개발자였던 폴과의 이별이 아쉬웠지만 폴이 떠남으로 빌은 단독 창업주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빌은 본격적으로 업계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떠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분명한 비전을 그려내기 시작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마이크로 컴퓨터 시장 접근 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훗날 운영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큰 계기가 되었죠.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애플 컴퓨터, IBM PC 등의 개인용 컴퓨터가 사무실과 가정에 폭넓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대형 컴퓨터가 하던 작업들을 개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조직에게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점차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관리,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같은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니즈를 파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1983년 마이크로소프트 최초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인 멀티툴 워드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운영체제 회사인 줄로만 알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파격적인 변신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초기 모델이기도 한 멀티툴 워드는 처음에는 MS-DOS용 텍스트 처리 소프트웨어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운영체제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당시 MS-D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IBM PC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멀티툴 워드는 텍스트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문서 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우스 지원이라는 혁신적 기능을 통해 문서를 쉽게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85년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발전한 이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함으로써 tek스트 처리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고 사용자 경험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렸죠. 그리고 1989년 워드 포 윈도우 1.0이 출시되며 마침내 윈도우 환경에서도 실행되는 워드의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이 버전은 사용자 친화적인 GUI와 향상된 문서 편집 기능을 제공하며 워드의 성공을 가속화시켰죠. 1990년대를 거치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테이블, 그림 삽입, 문서 서식 지정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며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에 통합되어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함께 제공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워드 2007을 통해 리본 인터페이스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기능을 더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와 도구 모음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한 것이었고, 이 버전부터 오픈 XML 파일 형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오피스 365의 일부로 온라인 버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어디서든 문서를 작성, 편집,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과 문서 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문서 작성 지원 등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멀티툴 워드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이르기까지 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텍스트 처리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디지털 문서 작성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성공은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의 가치를 크게 높였으며 회사를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성공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며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의외로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